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로망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참 멋진 집에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다소 입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또 내부 안에서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외적인 멋짐이라거나 실거주 측면에서는 사실 입지보다도 대단지이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들어온 뭐 서대구 센트럴 자이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규모감 있는 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입지를 노린다라면 수성구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노려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워낙에 이제 수가 별로 없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최소한 뭐 외적으로 멋진 아파트에 좀 살고 싶다라면 이런 규모감을 기준으로 재개발 단지들을 보면 좋을 건데, 우리 대구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순위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 2, 3순위로 해서 딱 3등까지 어디가 가장 세대수가 많이 지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의해야 되는 사항까지도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길 맞출 수 있는 곳이 두리역입니다. 두리역에서도 지금 뭐 두리역 자이스타 힐스, 뭐 이편한 세상 두리역 이런 것들이 최신축급으로서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바로 뒤쪽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평리 푸르지오 사이 요 구역이 서대구 지구라는 곳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대수가 가장 많이 예정된 곳인데 무려 2,800세대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이제 메모드급이다, 우리 대구 기준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서구청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참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서대구 지구도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 25개 동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2년 6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1년 정도면은 관리 처분 계획까지 나갈 건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수가 워낙에 많고 중간에 이슈들도 좀 많았습니다. 뭐 또 인명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공사는 이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똑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두리역이 참 좋은 표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 수준에서 84 타입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요 서대구 지구도 이런 앞쪽 라인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연식차가 좀 날 거라서 그때 되면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조금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분양가 정도는 이런 시세들에 맞춰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사실 크게 눈길 가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좀 멀리서 바라본 모습들만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인 이편한 세상의 외관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뭐 특화되었다 정도까지는 뭐 크게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지어졌을 때 이 압도감 이런 것들은 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늦게 시작했으면 사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만큼 예상 공사비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요, 요즘에는 뭐 공사비가 안 늘어난 데가 없죠, 정확히는. 그래서 공사비 상승이 너무 많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런 계약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똑같은 DL이니까 하이엔드급으로도 좀 넘어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라인들이 중간에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까지는 이 중간에 빈 틈으로 인해서 평리동 일대와 그리고 내당동 일대가 좀 구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채워지게 되면은 이런 하나의 라인들이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평리동 뒤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리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가격에 좀 더 연관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비수송구 대장급이라고 하는 두력 일대의 가격대들을 좀 더 확실히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하나하나 눌러봤을 때는 사실 이제 재개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적혀 있고 뭐 특별히 우리가 동계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따로 안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꼭 전화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매물들은 있네요. 지금 84A 타입 신청해 놓았는데 감정 금액은 1억 9천이나 초급매로 뭐 매매한다 1억 7천짜리로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동계산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한 1250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가 있는 상황에서 4억대 초반이라면 사실 우리가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게 2억대 정도가 되는 거겠지만은 사실 그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은 좀 현실성이 없어졌다 보니까 최소 뭐 몇 억이 좀 더 붙을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전체적인 합계 금액과 앞서 있는 이편한 세상 두력 금액을 좀 적절하게 비교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동네일 수 있는데 바로 효목동입니다. 우리가 효목동이라고 하면은 뭐 아영교역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뭐 DOL로에서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이 일대가 다 효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남뉴타운도 가깝고 뭐 아양교도 가까운 이런 동네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오래된 주택가들만 있는 곳이라서 아파트는 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모른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 6구역, 7구역 이렇게 나눠서 다 엄청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효목 6동 7구역이 현재로서 정말 크게 대구에서는 두 번째 규모의 세대수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려 2100세대라고 하고요. 동구에서도 이런 구역을 참 잘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시남뉴타운 오른쪽 그리고 아영교역 아래쪽으로 해서 6구역과 7구역이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게 다 7구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는 뭐 힐스테이트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 효성 해링턴 요 세 가지가 컨소시엄 해서 현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엄청 큰 만큼 같이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큰 좀 잘 보이는 조감도는 없는 상태여서 그게 이제 뭐 볼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외부 벽면들을 좀 뽑아낸 모습이고요.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단지 중심부 쪽으로 한번 꾸며 놓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층수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공항이 이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15층 정도로 지어질 예정이지만 뭐 주변 일대가 다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남뉴타운이나 동대구역 화성파크 등 이런 느낌처럼 건폐율을 조금 높이는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그걸 실질적으로 지어졌을 때 모습들이 이미 확인했으니까 뭐 거부감은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 워낙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사비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뭐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지만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올해 6월 달에 그래도 뭐 좀 심리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획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계들을 좀 잘 밟아 나가고 있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곳의 핵심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앞선 지역들이 좀 잘 상승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신한뉴타운의 연결성이 좀 많이 강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이제 뭐 분양 같은 걸 좀 노려준다라면 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래도 입지 자체가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보긴 힘든 곳이니까 부동산 흐름을 잘 잡지 못한다면 사실 조금 아쉬운 분양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가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동구의 43구역이라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동구 일대에서 사실 이제 수동구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크죠. 지금은 디어엘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동대구 힐스테이트 센트럴도 이제 디어엘로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요 주변에 이제 보통 뭐 신천초, 청구고 이런 데에 대한 선호도가 꽤 좋잖아요. 그래서 신천역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대단지이다 보니까 뭐 한참 부동산 심리가 좋을 때는 많은 문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의 2000세대 가까운 1940세대 정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확실히 이제 규모감에서 드러나는 조감도가 매우 멋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좋게 잘 뽑아서 이제 인터넷상에 좀 뿌리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건데, 이제 대형 문주를 이렇게 좀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지나가고 있는 게 신천이라고 친다면, 요쪽이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지나다니는 거니까 앞쪽으로 이제 문주를 이렇게 크게 뽑아 놓은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요즘 들어오고 있는 대형 단지에, 그리고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전의 장대비구역 하이엔드가 들어오는 곳, 우리 대구에서도 아크로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느낌이 될 건데, 확실히 여기는 그러면 정확히 하이엔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외관의 상징성들은 매우 뛰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들을 일찌감치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현대와 대우에서 이제 같이 또 시공할 예정인데, 조합원 분양가는 뭐 평당 1350만원 잡혀있긴 하지만은 요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요 4.3구역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메모드급이죠. 방금 봤던 뭐 효목동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입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릴 것이고, 뭐 쉽게 생각해보면 동구 디어엘로의 다음 주자가 누구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21년도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실 뭐 사업 시행가를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제 권리 추정 가격 정도만 잡혀 있네요. 그래서 뭐 동계산이 끝나는 단계가 이제 또 관리 처분 계획인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가격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참고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흐름들이 또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디어엘로나 이제 힐스테이트 요것만 잘 분석해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가격대들을 좀 뽑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입주장 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음은 무엇이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부동산은 다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가 지금은 좀 안 좋지만은 또 분명히 올라가는 상황들도 뭐 마련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안목을 키워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이르게 말씀드리는 감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계산만 좀 잘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미래 가치를 보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해서 뭐 할지 말지보다는 그냥 내가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측면에서 한번 가보셔라 물어보고 투자하려면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들만 잘 잡아 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 된다면 특강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